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정기 10권 10월의 결단 신라의 삼국통일 교훈. 위대한 국가, 조직, 인간은 그 내면에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되 그것들이 상극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더 차원 높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정, 반, 합의, 승화이기도 하다. 오래 존속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세 국가, 로마 제국, 베니스, 신라는 엄격한 상무정신과 유연한 문예정신을 통합한 공통점이 있다. 박정희는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문인 같은 교양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순한 공유 차원이 아니라 상반되는 요소가 서로를 견제, 자극, 경쟁, 격려함으로써 제3의 단계로 진보하도록 하는 비결을 가진 것이 그였다. 1960년대 말 북한 김일성 정권의 도전에 직면한 박정희는 국가 건설과 국가 안보란 상반된 조건에 압박에 몰렸다. 다른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나 박정희는 건설과 국방이란 상반된 조건을 다 살리면서 거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즉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향한 중진국으로, 경량급 국가에서 중화합 공업력을 지닌 중량급 국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남북 간 힘의 역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역전과 전화 위복이 김일성의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국가의 운명에도 세옹지마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전환의 시작에는 박정희의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휴전선과 해안선을 봉쇄하는 것보다 빈곤층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965년 1월 23일 자유의 날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미 이런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밖으로부터의 침략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그 적이란 다름 아닌 빈곤인 것이다. 우리 내부에 이 빈곤을 두고서 반공이나 승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도로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자초하였던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산주의의 불온 사상이 기생하기 쉬운 빈곤을 추방하는 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대공투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뜻인 것이다. 국방 그 자체가 경제 건설이다. 왜냐하면 국방을 잘해서 북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경제 건설이 되지. 국가의 방위가 위험할 때에는 경제 건설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경제 건설을 빨리 해서 모든 실력을 하루속히 증강해야만 보다 더 국방의 바탕이 튼튼해지지. 경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방이라는 것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우리의 현실이 벅찬 시련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시련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며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박정희가 1960년대 말의 위기를 1970년대의 호기로 돌려세우는 데 있어서 취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새마을 사업과 중화합 공업 건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경제건설의 참모장 역할을 했던 김정념 씨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김일성의 적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즉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산주의자가 침투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빈곤을 없애고 중화합 공업 건설을 통해서 자주 국방이 가능한 공업력을 갖추겠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김정념 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경제적 목적을 두고 두 사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국방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방에 대해 집무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다음이 경제였으며 정치는 우선순위에서 아래쪽이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과 생각을 유지해갔다. 그는 196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감정 아닌 이성의 판단과 단순한 기원이 아닌 과학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방안의 범람보다도 조건의 성숙이 앞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 조건의 성숙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절대 우위의 주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오. 오직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기는 통일의 민족적 기지인 경제자립의 반석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여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1970년대 후반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는 경제 전문가도 정치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일단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놀라운 소양을 발휘했다. 그 비밀은 그의 독서에 있다고 보인다.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탐독했다. 종합사회, 인문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자신의 교양으로 흡수하면서 그는 국가 경영과 전략의 기본을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 자세를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의 모델에서 찾으려 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월 11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좀 길지만 인용해본다. 신라, 백제, 고구려로 정립이 돼 있다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약 700년이 걸렸다. 통일이 된 건 문무왕 8년, 서기 668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진흥왕 때부터 120년간의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삼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 만에 비로소 통일이 됐던 것이다. 또 통일이 될 때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했다. 통일을 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있으려 했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 고투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쫓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통일 문제는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다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국민들의 희망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망을 크게 할 뿐이다. 그러기보다는 보다 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 접근하는 노력이 계속돼야겠다. 박정희는 1960년대에는 충무공의 현충사를 성역화하는 등 국난 극복의 민족사를 기념하는 데 신경을 썼고 1970년대에는 경주 천마총 발굴과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등 신라 통일의 유적을 다듬어 통일교육의 현장으로 삼으려 했다. 박정희가 말한 대로 진흥왕, 문무왕 시대에 걸친 120년간의 삼국통일 준비 과정과 전략은 남북통일의 가장 좋은 교과서다. 신라의 위대한 자주통일을 당의 힘을 빌어서 이룬 사대주의적 통일이라고 매도하는 북한 정권과 남한 내 일부 철없는 인사들의 협공 속에서 신라 통일의 교훈이 남북 통일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